이자 때문에 한숨이 깊어지셨다면 오늘 영상이 숨통을 틔워드릴 거예요. 9월 22일부터 대출 이자와 상환 부담이 실제로 줄어드는 제도가 확 바뀝니다. 그동안 조건이 안 맞아 놓치셨던 분들도 다시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됩니다. 기간은 2배로 길어지고 원금 감면은 최대 90%까지 올라갑니다. 이자를 줄이지 못해서 생활비를 깎아내던 날들이 분명히 달라질 수 있어요. 반대로 이번 변화를 모르고 지나치면 받을 수 있는 감면과 금리 인하를 통째로 놓칠 수도 있습니다. 복지나우와 함께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제도는 새출발기금입니다.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취약계층의 채무를 조정해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새로운 대출을 빌려주는 제도가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빚의 이자와 상환 구조를 현실적으로 낮춰주는 장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했고 9월 22일부터 개편안이 시행됩니다. 가장 큰 변화부터 정리할게요. 첫째, 지원 기간과 대상이 넓어집니다. 그동안은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 사이에 영업한 분들을 중심으로 지원했죠. 이제는 범위가 2025년 6월까지로 확장됩니다. 즉 2024년 12월 이후에 창업하신 분들도 포함될 수 있도록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예전에 기간 때문에 탈락하셨던 분들이라면 다시 문이 열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둘째, 저소득 부실 차주에 대한 감면과 상환 유예가 대폭 강화됩니다. 여기서 저소득은 중위소득 60% 이하를 말합니다. 부실 차주는 금융회사 대출 중 하나라도 3개월 이상 연체된 분을 뜻합니다. 총 채무액이 1억 원 이하이고 담보가 없는 경우를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거치 기간이 현행 최대 1년에서 최대 3년으로 늘어납니다. 상환 기간은 최대 10년에서 최대 20년으로 2배가 됩니다. 무엇보다 원금 감면 상한이 최대 80%에서 최대 90%까지 올라갑니다. 이 정도면 숨 고를 틈이 생긴다는 말이 괜한 얘기가 아닙니다. 셋째,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개선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그리고 만 70세 이상 고령자를 말합니다. 이분들도 거치 최대 3년 상환 최대 20년으로 연장됩니다. 또 30일 이하 연체자에게 적용되던 금리 상한은 기존 최대 9%에서 연 3.9%에서 4.7% 구간으로 낮아집니다. 나는 이미 새출발기금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라고 하시면 이번 금리 인하가 소급 적용됩니다. 이미 쓰고 계신 분들도 혜택을 다시 점검하셔야 합니다. 9월 22일 이후에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넷째, 중개형 채무조정의 이자 부담이 합리적으로 줄어듭니다. 중개형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조정을 받는 방식을 말해요. 대상은 3개월 미만 연체자나 담보대출의 조정건이 대표적입니다. 그동안은 채무조정 전 이자를 내야 해서 조정을 했는데도 체감 부담이 별로 줄지 않았다는 하소연이 많았습니다. 이제는 채무조정 후 약정이자를 기준으로 납부하게 바뀝니다. 보증부 채권처럼 조기 대위 변제가 된 거는 최초 대출금리와 새출발기금 약정금리 중 더 낮은 쪽을 선택해 적용합니다. 이자는 낮은 게 정답이죠. 유리한 쪽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다섯째, 다른 제도와의 영해 안내가 강화됩니다. 10월부터는 정책서민금융의 햇살론,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일배움카드, 생계급여, 긴급복지 등을 이용하거나 상담하는 과정에서 새출발기금 안내가 함께 제공됩니다. 복지창구를 여기저기 떠돌지 않도록 연결성을 높인 겁니다. 이런 연계가 실제로 신청을 도와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창구에서 새출발기금도 함께 확인하고 싶다고 꼭 말해보세요. 여기서 자주 받는 질문을 바로 풀어드릴게요. 부실 차주와 부실 우려 차주는 무엇이 다르죠? 라고 하시는데요. 부실 차주는 말씀드린 대로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부실 우려 차주는 연체 일수가 10일부터 89일 사이인 경우, 연체 10일 미만이더라도 폐업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또는 국세나 지방세 체납으로 공공기록에 등재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기준에 닿으면 조기 대응을 통해 더 큰 부실로 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늦기 전에 상담만 받아도 흐름이 달라집니다. 어디서 신청하나요가 가장 중요하죠. 온라인으로는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으로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즉 캠코의 전국 19개 지사에서 접수와 상담이 가능합니다. 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신계 창구에서도 안내를 받으실 수 있어요. 전화만 하셔도 방문 예약과 준비 서류를 알려드리니 먼저 문의부터 해보세요. 겁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담은 여러분 편에서 시작합니다. 모든 업종이 지원되나요? 라는 질문도 많습니다. 대부분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지원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 금융업, 법무회계 세무의료 등 일부 전문업종은 제외됩니다. 업종에 따라 달라지니 창구에서 본인 상황을 꼭 확인하세요. 사업자 대출만 되나요? 가계대출은요? 라고 물으시죠. 사업자 대출도 가능하고 가계대출에 대한 채무조정도 가능합니다. 다만 법인 소상공인의 경우 대표자가 개인 명의로 보유한 가계대출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부분은 혼동이 많으니 다시 한번 체크하세요. 한도는 어느 정도인가요도 짚어야 합니다. 총 채무액이 15억 원 이상이면 지원이 어렵습니다. 담보대출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무담보대출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도 제한됩니다.
규모가 커질수록 일반 채무 조정보다 별도 절차가 필요할 수 있어요. 얼마나 걸리나요는 체감상 정말 중요하죠. 대개 2주 내외로 임시 채무 조정안이 마련되고 지원 심사를 거쳐 확정됩니다. 상황에 따라 더 짧아질 수도, 자료 보완이 필요하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예전보다 빨라지고 간소화됐다는 체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혹시 아직도 나는 해당이 안 될 것 같다고 단정하고 계신가요? 이번 개편의 핵심은 대상을 넓히고 기간을 늘리고 이자와 원금 부담을 실제로 낮추는 데 있습니다. 한번 탈락하셨던 분도 기간이 바뀌어서 포기하셨던 분도 9월 22일 이후에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9월 22일부터 달라지는 새출발기금 개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지원 기간이 2025년 6월까지 확대되고 저소득과 사회적 취약계층의 거치와 상환 기간이 각각 최대 3년과 20년으로 늘어나며 원금 감면은 최대 90%까지, 30일 이하 연체자의 금리는 연 3.9%에서 4.7% 구간으로 내려갑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중개형 채무조정은 조정 후 약정이자로 납부하고 보증부 채권은 낮은 금리를 선택 적용할 수 있게 바뀝니다. 10월부터는 햇살론과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일배움카드, 생계급여, 긴급복지 등과의 연계 안내도 강화됩니다. 이 모든 변화가 여러분의 삶에서 실제 숫자를 바꾸는 도움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주변의 사장님들과 어르신들께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작은 클릭이 누군가의 이자를 줄여줄 수 있습니다. 복지나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